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 대결 자강두변 장우미 변호사 송영은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부터 가볼까요? 아무래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의왕시인데 네. 이름은 서울구치소예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가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어요, 특검이.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속옷, 뭐 외신에는 뭐 언더웨어 뭐 이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도됐었다고 아까 윤태곤 시장 그러던데, 일단 뭐냐면 특검의 저 발표예요.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인 또 페이스북에 올린 얘기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다. 요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이라고 특검이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보고받기로는 특검이 오기 전까지는 옷 입고 있다가 특검 들어오니까 옷 벗고 속옷 차림을 누워 있었고 특검 돌아간 다음에 옷 입었다. 요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반론은 좀 달라요. 평소에도 체온 당뇨가 있으니까 체온 조절을 위해서 수의를 벗는다. 특검이 오히려 수의를 벗고 있던 상황에서 수용자 구역으로 들어와서 강제 인치를 시도하고 카메라로 사진 찍기도 했다. 그러니까 결국 나 이거 정말 옷을 특검이 오기 전부터 벗고 있었느냐, 아니면은 특검이 들어오니까 그냥 벗어버렸냐, 요거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일단 누구 말이 맞는지 따지기 이전에 네. 참 민망하고 민망하죠. 이런 상황을 논해야 되는 것 자체가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 어차피 그런데 진위는 금방 가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네. 촬영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촬영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구치소 독거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충돌에 대비해서 체증 작업을 해놓은 거구나. 그렇죠. 경찰들 바디캠 달듯이. 그렇죠.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런 촬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예. 그 촬영된 결과를 확인하면 예. 아마 진위는 금방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촬영된 거 보면 촬영 시작했을 때부터 벗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때부터 주섬주섬 옷을 벗었는지는 금방 가려질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 특검의 공식 발표,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 요게 이제 맞다고 저희가 전제를 하고 네. 말씀을 드리면, 물론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반론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왜 특검이 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들어오니까 주섬주섬 저 옷을 갑자기 훌렁훌렁이구나. 그렇죠. 벗을 때는 훌렁훌렁, 입을 때는 주섬주섬. 주섬주섬. 그러네요. 왜 훌렁훌렁 벗기 시작했을까요? 왜냐면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그런 문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요? 일단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사유로 네. 여러 개가 예시로 돼 있는데 이제 나체로 있을 때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것을 잠깐, 법에 그런 기능은 아니고 주석서에 주석서에 그래서 언론에서는 오늘 찾아봐야 그걸 되겠다. 알고 그랬느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학구적인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올 초에는 어떤 또 유튜브에서의 전략 아닌 전략들이 좀 구가가 됐느냐. 만약에 그때도 막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맞서고 이랬었잖아요. 예. 그때 나체로 있어라 집에. 이런 이야기를 극우 유튜버들이 했었어요. 방송에서. 그럼 못 잡아간다. 못 잡아간다. 이거 인실 확보를 못할 거다. 나체로 있을 때는 영장 집행에 강제로 할 수 없다라고 주석서에 나와 있다는 거고. 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예. 형사소송법 277조 2에 관한 그 주석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요? 피고인이 공판정에 안 나오면은 벌석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조문이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구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불가능하거나 현재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라고 하는 거를 풀어주는 내용에 보면 그 부분 나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그걸 알고선 이러면 못 잡아가지. 그리고 옷을 벗어서 훌렁훌렁 벗었다. 이게 이런 추측하시는 알았을 거구나. 가능성, 그리고 몰라도 네. 그냥 본능적으로 나가기 싫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란 게 또 있잖아요. 아마 네. 후자일 가능성도 전 열려 있다고 봅니다. 하긴 뭐 경찰이 잡으러 집으로 들어간다고 옷 다 벗어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네. 나체로 그냥 경찰에 끌고 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네.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 변호사도 그렇게 봐요? 끌려가기 싫어서 고의로 벗었다? 뭐 사유가 중요한 건 아니고 뭐 그렇지. 왜 벗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예. 하는 의사는 확고한 거니까요. 예. 일단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의 반응은 인권 침해다. 아까 이제 옷을 벗는 상황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의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미 체온 조절 때문에 벗고 네. 있었다. 요 얘기고 또 하나는 변호인 측이 하는 얘기는 굳이 윤석열 전직 대통령인데 옷 벗고 있었다. 그래서 못 잡아갔다. 이거를 공개하는 게 맞냐? 인권 침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성호 장관에게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는 거라고 하거든요. 네. 변호인 측의 이 반론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납득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왜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언론에 브리핑됐는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구속영장으로 아니고 구인과 구금의 효과도 아니고 이건 네. 별도로 김건희 특검에서 체포영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소환에 불응했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강제로 데려오라는 허가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못했어. 그러니까 언론이 묻는 왜 못했습니까?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러고 끝낼 수 없어요. 수사기관으로서. 예.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상당히 또 저해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실 옷을 벗고 있었다. 그리고 대단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옷을 이제 입고 있다가 벗었다라는 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아마 구치소 측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알려진 사실이고 그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메리아스와 이제 팬티 정도를 입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원래 옷을 벗고 있었다. 원래 구치소에서 여름이어도 옷을 벗고 있으면 벌점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벌점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징계를 받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용인을 받고 있었다는 거지 평상시에 그거를 인정하는 거지. 그리고 자율신경계 손상이랑 옷을 벗는 게 무슨 큰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행정당국에서 마치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정말 옷을 그냥 원래 벗고 있었는데 마치 망신 주려는 의도에서 거짓을 가공했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체포영장 집행할 때 변호인들 없었잖아요. 누구로부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옮기는 겁니까?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말을 듣고 옮겼을 거고 그렇죠. 특검보는 집행하러 갔다 특검 검사한테 보고를 직접 받았을 거고 그렇죠. 법무부 장관은 교정당국 그렇죠. 구치소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거고 그랬을 예. 걸로 보이죠. 그럼 종합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누가 그러면 법적 신빙성이 조치에 운운할 게 아니라 이런 예. 식으로 여론전을 펼치면 그거는 본인 의뢰인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옷 벗고 속옷 이거 공개한 게 인권 침해 중 요소가 있다고 봅니까? 송영근 변호사는 특검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까? 사실 통상적인 경우라면요. 특검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거는 비판받아야 맞아요.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렇죠. 아무리 그 수사 경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더라도 피의자 인권, 인격, 명예에는 존중해가면서 발표를 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오죽했으면 왜냐하면 예. 특검보가 그 집행 현장에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체포영장의 집행에 완강히 반발하는 상황을 다 눈으로 직접 목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게 특검팀에 전달이 돼서 브리핑까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비판을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행태도 같이 지적이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나간 거고 금요일은 오늘 네. 따르면 오늘 또 이제 강제구인. 근데 이제 특검보 발표 보니까 그 당시에 금요일 날 돌아가면서 다음에 올 때는 우리가 물리력을 행사할 겁니다라고 미리 이제 저 경고를 하고 이제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오늘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물리력이라는 거는 드러내면은 들어누우면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주말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교도관 들어누우면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닌지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를 가지고 좀 설왕설래 말들이 텐데 이거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예. 81조 3항에 보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네, 집행한다. 그리고 200조의 6에 가면요. 81조 제3항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예. 그러면은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교도관이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유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집행한다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형집행법 그 100조 1항 제5호 있잖아요. 강제력 행사 이렇게 돼 있는 거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 행사할 수 있다. 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예? 나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희도 못 형집행법. 봤죠. 형집행법 변호사가 볼 일이 뭐 있어요? 없죠 사실. 예, 교도관들이 알아서 하는데 예. 이게 그런데도 이거 청취자분들 왜 알아셔야 되는지 나 정말 이것 때문에 혼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써 있잖아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그러니까요. 교도관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면 그건 이미 정당한 직무 집행이에요. 예. 물론
체포에서 허용되는 유형력의 행사 범위와 이 형집행법 100조에서 말하는 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체포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스총이나 뭐 교도봉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체포는 얼음놀이가 아닙니다. 유형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의 물리력 행사는 원래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위력으로 저항한다. 예. 그러면은 그 이상의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형집행법 100조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오, 아무런 법적 논란이 없다고 봐요. 저는 왜 이렇게 조문을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법적 논란이 있다. 법적 다만 윤 전 대통령을 그렇게 체포영장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강제로 끌려나가는 그림을 연출하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바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원하는 바를 들어줘야 되냐 이 고민은 있어요. 네, 정치적으로 일종의.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 장 변호사 동의가 되고요. 네. 저희가 실무에서 체포영장 이런 식으로 집행이 안 되잖아요. 네. 일단 몰라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변호인이 입회한다는 것도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도망간 사람한테 그렇지. 보통 불신검문하거나 찾아오는 거잖아요. 지명수배 내려서 경찰서에 얼굴 붙여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 변호인 입회가 사실상 그 당시엔 안 되냐면 고지하잖아요. 체포할 때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때까지는 안 돼 있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도망갔다 잡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완전히 양태가 다른 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이 집행의 주체인데 왜 교도관들이 하냐 이거 불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준용 규정을 보면 이 구속된 피의자의 같은 경우에는 그 집행의 주체가 교도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럼 그 집행에 어느 정도의 물리력이 수반될 수 있다라고 평가할 것인가. 이거는 약간 공백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 형집행법 100조를 보면 자해하려고 한다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거나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 구치소 관리를 하는데 그런 수감자가 있으면 그건 강제로 말려 뜯어 말리라는 소리거든요. 강제로 행사할 수 그러니까 있다. 이거는 약간 집행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는 거 아니냐. 서울구치소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것도 해석의 문제인데 짚어주신 대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장의 집행은. 위력으로 방해하는 데 그러니까 그렇죠. 일종의 공무집행 방해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데 아까도 주석서에 나왔지만 나체로 할 때 끌어내면 이게 물리적 충돌이 상당히 가격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담요 얘기, 커튼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얘기들은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대는 순간 법적 조치 검토할 것. 그리고 변호인들의 생각은 강제로 드러내면 그게 불법이니까 우리는 소송을 걸고 이 얘기인데 그거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그동안에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제도 만들어서 신청해서 기각당하고 네. 체포적 부심 기각당하고 네. 구속적 부심 기각당하고 다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을 이렇게 법적 조치를 통해서 위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그럼 예를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 교도관들 가서 자, 가겠습니다 하고 체포하려고 그러면 막 뿌리 치고 네. 막 밀치고 이러면 이게 위력으로 네.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때는 물리력을 써서 드러낼 수 있다. 바로 낼 수 있는 근거죠. 그러면 정청래 의원 얘기대로 담요로 똘똘 말아가지고 뭐 나치인 거 보여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죠. 똘똘 말아서 들고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전 될 수 있다고 법적으로는요.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냐면요. 예. 조문을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예. 여러 개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예. 그중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구속이 돼요. 예. 그러고 나서 기소가 돼요. 예.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때 조사실 오는 걸 거부하면은 체포영장을 받아도 집행할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를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지금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오늘은 아니고 내일 정도 될 것 그렇군요. 같다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첫 곡지로 이거 하는지 이 얘기 하는지 아닌가 그럴 수 모르겠어요. 있겠네요. 아이고 이거 참. 자 그리고 특검 얘기 계속해 볼게요. 눈에 띄는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건진 법당에서 나온 김건희의 예전 폰 판도라 상자 열리냐 이 얘기거든요. 이 건진법사 법당에서 김건희 여사 폰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2014년에서 16년 그러면 취임 전입니다. 그 취임 전달 검찰총장 때는 아니네 이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도 전 예. 때 얘기고 2014년에서 2016년에 썼던 핸드폰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추정의 영역입니다. 검찰이 포렌식을 해본다니까 특검이
왜 건진법사의 역삼동 법당에서 옛날에 쓰던 김건희에서 폰이 나왔을까요? 숨기고 싶은 이유가 있겠죠. 저희도 개인 정보 때문에 휴대전화를 다 이제 안 쓰더라도 집에 그냥 두거나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남의 집에 뒀다는 거예요. 그나마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의. 그러면 2014년부터 16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관람하셨을 텐데 2015년대는 마크로스커 한국특별전을 주최를 해요. 예. 2016년에는 르코르브지에 이 서울 특별전 개최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혐의는 거기에 기업들이 많은 후원금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런 미술 전시회 기획하고 하시는 분한테 들었더니 이게 뭐 미술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 자금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필요한 거. 예. 그러니까 돈을 여기저기에서 당겼다고 하는 흔적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거나 그랬던 지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특검에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 송병준 컴투스 의장이 2억을 그때 미술전 할 때 후원을 했다라는 건데 나중에 이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행황사 이슈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근데 이게 무혐의로 종결이 돼요.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전 당시 대통령,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넘어가기 위한 폰이 건진 법당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는 요 폰이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왜 이걸 여기다 왜 보관을 해두고 있었을까? 그냥 버려버리지. 그러니까요. 네. 9년 전, 10년 전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도 이례적인데. 건진이 그게 그것도? 아니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이례적인데 그걸 또 남의 법당에 갖다 그러니까요. 놨다고 하면 그것도 잘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 되죠. 뭔가 여기다 보관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는 건가요? 어쨌든 그런데 이 휴대전화는요 포렌식 쉽게 가능해요. 기종을 불문하고. 아, 그래요? 이건 아이폰이어도 가능합니다. 왜요? 워낙에 운영 체제가 오래된 거기 때문에. 지금 iOS 18.6까지 나왔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아이폰의 포렌식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셀레브라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별걸 다 알고 있네 그냥. iOS 17.4부터 못 푼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수사기관이 진입해서 포렌식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 그럼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생각해 보면 이 10년도나 더 된 전화를 내 집도 아니고 네. 건진 그것도 그냥 모르는 데도 아니고 건진의 법당에 보관했다는 얘기는 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전화라는 거잖아요. 그래 아닌가? 보이죠. 그래 보이죠. 왜냐하면 네. 범행을 숨기려는 동인만 있으면 폐기했겠죠. 버려버리고 뭐 한강에 던지는 것도 좀 저희가 자주 보는 광경이니까. 근데 네. 거의 어떻게 보면 모셔놨다는 표현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버릴 수 없는 또 뭐 하나의 이유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뭔가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법당에 놨을 텐데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관련해서 내일 모레가 첫 번째 소환이거든요. 이거 남편은 소환에 잘 불응했는데, 구속되기 전에는 갔죠. 네,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구속전에 갔어요. 이제 구속된 다음에 현재 불응하고 있는데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어떨까요? 본인 말로는 네. 가겠다라고 얘기하긴 네. 했어요. 구속되기 전이라 갈 겁니다. 남편이랑 똑같이. 왜냐면 안 그러면 바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지고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또 현대아산병원에 이제 뭐 의전을 받으면서 다녀왔던 이런 영상 같은 게 또 언론에 나와서 또 입원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건 다시는 못 쓸 거예요. 그때도 왜냐하면 대선 전에는 대선 때문에 못 간다. 특검 발족 전에는 특검이 발족되는데 왜 나를 부르냐. 계속 이런 이야기로 이 지연을 시키다가 또 병원에 입원한다. 이거는 이제 수사기관으로서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거고 8월 6일 오전에는 나올 건데요. 바로 그날 영장을 칠 거냐 아니냐가 약간 언론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영장. 일단 김건희 여사 측은 여러 번 나올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6시 지나면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바로 신병 처리할 거라고. 제가 민중기 특검이면 저는 여러 번 부릅니다. 왜요? 왜냐하면 부창부수가 될 가능성을 막아야 되잖아요. 부창부수.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한 번 구속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수사 절차, 사법 절차를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김 여사의 신병을 조기에 처리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구속영장을 받아요. 그럼 근데 또- 혐의는 16가지나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다 조사 가능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미 구속돼 버렸다고 본인은 그러면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해서 구인을 해도 나 안 나가겠다. 라고 버티면은 특검이 굉장히 조사하기가 난감해질 겁니다. 저 같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여러 번 부릅니다.
그래서 특검 끝날 때 마지막에 신병 처리한다. 그게 수사상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결국은 어떻게 될 거로 보죠? 최종적으로 구속될 거? 구속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워낙 혐의가 많으니까 너무 많아. 좀 쥐고 있다가 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쪼개가지고 소환장에는 한 3개인가가 혐의가 적시돼 있다는 거고 아마 밑그림은 다 잡아놨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손위에 올려놓고 보는 단계일 텐데 지금 진실을 얘기한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모조품, 뭐 짝퉁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러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아마 10일밖에 시간을 못 갖는 건데 발부되면 연장해서 20일 그게 이제 부담일 수 있지만 혐의를 지금 쪼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저는 인신 확보에 바로 나설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볼까요? 이거 통일교 관련돼서 지금 윤모 전 세계본부장 이게 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영장 범죄자들 권성동 의원이 등장해요.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했다. 권 의원은 절대 아니다. 극구 부인하고 있고. 저희 요거-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짧게 말해야 되죠. 예.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제가 권성동 의원을 옹호해드려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점 전제를 하고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돈을 줬다는 시점이 2022년 1월 5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잘 보세요. 뭐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요.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 선대위 선대본부장직을 사퇴를 해요. 그리고 그날 오전에는요. 윤 전 대통령이 선대위 해체 선언을 해요. 그런데 그날 대선 자금을 갖다 줘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이건 날짜를 다시 특정해 봐야 된다. 뭔가 진술과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당시 상황과는 맞지 않다. 그런 돈을 갖다 주는 사람들일수록 정세에 대한 분석과 정보 입수에 굉장히 빠른데 그날 그 돈을 갖다 줬다? 그 부분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일단 특검이 그날로 특정한 거는 뭐 메모 네. 윤 본부장 전화가 메모가 나왔고 사진도 있고. 윤 전 본부장 와이프가 통일교 재정국장인데 그 현금 사진을 네. 찍은 게 1월 5일이라고. 예, 일단은 네. 특검은 말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저 송영 변호사는 조금 날짜는 안 맞는 것 같다. 예. 송영 변호사가 권성동 의원을 두둔할 이유는 없어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색깔이 달라서.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송영 변호사, 장영민 변호사, 자강두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